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일들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사 1타 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방송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순방 어떻게 보셨는지 고민정 의원 그리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순방보다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 훨씬 더 주목받았습니다. 김 여사의 순방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왜 그렇게 다 비공개로만 할까? 네. 그러니까 여사의 일정 등은 비공개로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네. 제가 그것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순방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파하고 싶을 때에는 풀기자를 한두 명이라도 함께 가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 현장에서 여사가 어떠한 발언을 했는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 웃기고 있네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행위를 하진 않는가를 이렇게 감시해야 될 역할이 언론한테는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여사의 모든 일정은 비공개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우려가 많죠. 그렇죠. 비공개인데 계속 사진은 나옵니다. 자료 제공을 통해서 사진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사진을 많이 내보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뭐 청와대 대변인을 하시고 그래서 좀 알 텐데, 바이든 대통령 팔짱 낀 사진이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여사도 마크롱과 팔짱 끼지 않았냐 네. 하던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짱을 제대로 낀 거는 마크롱 여사이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에게 뭔가를 권유하면서 아마 여사의 팔짱을 껴가지고 이렇게 어딘가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근데 다만 김건희 여사께서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친분을 과시하고 혹은 뭔가 좀 그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자 의도는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사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분께서 가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적 마인드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공적 마인드와 사적인 친분, 이걸 또 어떻게 볼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재영님, 비공개인데 사진은 왜 계속 나오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자료 제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건희 여사만 나오면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여기에서 또 엄호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또 국회 윤리위에 제소되기도 했고요. 윤상현 의원은 공격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김건희 여사만 네. 나오면 이렇게. 맞습니다. 네. 아마 정부 여당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뭐만 했다 하면은 계속 이런 논란을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감 있게 기자들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하. 뭔가 숨기고 싶거나 가리고 싶은 게 없다면 그러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영부인이 되신지 대통령이 되신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이러는 걸 보면 그야말로 저는 쇼윈도 영부인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는 기자와 언론과의 접촉을 좀 열어놓으셔야 된다 하고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더 좀 조명되고 좀 집중 조명된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것은 대부분 야당 의원들의 공로가 크죠. 그분들은 어쨌든 이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이 위신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온갖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교 성과가 지금 커서 야당에서 지금 그걸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걸 좀 넘어서서 이제 좀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또 언론은 뭐 아직까지 그 점을 또 굉장히 따라가는 분위기도 있었고 해서 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취재를 조금 제한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간 기자들이 생산할 수 있는 뉴스가 오히려 국내에서 만들어진 뉴스에 가려진 것 아닌가. 좀 현장에서 브리핑도 좀 많이 하고 잘하고 외교 성과가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했다면 또 그렇죠. 많은 기자들이 동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면은 조금 그렇죠. 아쉬워요. 이럴 때일수록 좀 공개를 더하고 이럴 때일수록 좀 이번 상세하게 브리핑하고 그런 게 좀 필요했다고 좀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무적으로 접근을 할 때 네. 뭐 그만큼 많은 비용을 써서 기자들도 따라갔는데 그러면 자신들도 또 네. 뉴스를 많이 또 생산하고 그렇죠. 그것으로 국내에서 또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또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도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네. 현장에서 브리핑 같은 게 좀 비교적 적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도 이분 청와대 대변인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비공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기자들 앞에 서서 오히려 얘기하면 영부인의 이미지도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고민정 의원은 뭐 워낙 틀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무슨 틀린 얘기를 해요. 팔짱 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팔짱 낀 얘기가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왜 그 팔짱 낀 이야기가 팔짱 낀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비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자신도 뭐 문재인 대통령 팔짱을 끼고 뭐 아니 하더니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 사적으로 팔짱 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뭐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인데 그것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나는 그런 면이 이제 정치가 좀 저질화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통령 순방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확연하게 좀 달랐습니다. 뭐 확연하게 다르기도 하고 순방 나가시면 이렇게 논란이 참 많네요. 매번 나가실 이번에 때마다. 참 걱정이에요. 아니 게다가 이번에 순방 갈 때는 또 언론과의 갈등이 그렇게 좀 많이 두드러졌었고. 아니 그 순방 항상 대통령이 순방의 의미 이번엔 중요하다 성과 얘기해야 네. 되는데 가기 전에 이미 대통령실에서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를 배제시켰었고 MBC 타지 마. 네, MBC 타지 말라 그랬었고 그리고 가서도 이렇게 회담하는 과정에 기자들이 직접 취재를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뭐 지난번에도 그렇긴 하셨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녀오면 잠깐이라도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주고 그런데 항상 좀 플러스 효과였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사실. 네. 사실은 순방을 다녀온 후라면 왜 오르냐 하면 또 이번에도 보면 정상회담들을 했습니다. 네. 한중회담도 오랜만에 한 네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서 가시적인 성과가 난다면 지지율이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안 났다 하더라도 회담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게 되는데 이번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언론 부분 또 김건희 여사 어떤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오를 만한 요소들도 조금 상쇄가 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방 효과를 상쇄시켰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결정이 그렇게 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출근하는 길에서도 뭐 비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MBC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아니 저는 항상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지난번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고 얘기했던 그걸 가지고 가장 날리면. 대표적으로 꼽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 번 들으신 것처럼 다른 방송국들도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 다른 과거에 국민들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뭐 광우병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MBC를 그렇게 적대시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언론사를 상대로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언론에 만약 이게 뭐 좀 잘못 들렸거나 아니면 잘못 보도가 됐다 그러면 법적인 조치가 있어요. 뭐 언중이라든지 뭐 방심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대통령실이 어찌 보면 최고의 권력기관인데 최고 권력기관에서 비행기 타지 마라. 너 잘하는 너 둘은 일로 와서 면담해라. 이런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뭐 아니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1시간 이상 두 기자, 두 회사 사람하고만 면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잘못하면 비행기도 못 타고 조금 더 잘하면 비행기 탄 이후에 막 완전 두 사람은 아주 프라이빗하게 면담을 할 수 있는 그 경우를 얻었거든요. 이런 것들 자체가 언론에 대한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비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시각의 이면에 깔려 있는 건 좀 전에 이제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질문도 했어요. 2명만 따로 왜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취재에 응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적인 그러니까 더 문제죠. 그러니까 전용기가 사적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취재도 사적인 일이 아니고. 아니 대통령 지난번에 발언 나왔을 때도 사적 대화 얘기 나왔는데 네. 여기서도 개인적인 일이었다. 이거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전용기를 태운 것도 그게 그렇게 대통령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것도 라는 좀 질문이 당연히 나오고 예. 그리고 또 저는 한 가지 꼭 이 대통령실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그렇게 우리 기자들은 취재를 안 해도요.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즘에는 해외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아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해외 언론을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거는 못 보고 그렇죠. 안 보여지고 별로 오히려 뭐 대통령실에서 맞대지 않게 생각할 만한 장면들을 뭐 의도치 않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 게 없으니까. 별로 안 좋은 전략 같아요. 제가 봤을 이 때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와 바이든 미 대통령 8장 사진 논란. 좀 보기 불편했어요. 사적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친밀감 그렇게 고민정 의원이 지적하자마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주변에서 고민정 의원을 계속 공격해 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좀 흔치 않은 장면이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끼리 하는 뭐 동성끼리 그런 뭐 팔짱 끼는 김정희 여사 뭐 그런 것들 화면들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하고 정상의 공식 리셉션 장면 사진 찍는 거기서 발장을 찍었던 그 부분이거든요. 발장을 쪘던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나 뭐 여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뭐 김종인 여사도 예전에 발장 낀 적이 있다. 이 얘기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정도 발장 꼈잖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예. 비교 대상은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요. 사실 저는 그 사람의 어떤 의도였다 이런 거를 해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봐요. 네. 왜? 이거는 시각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라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말 없이 사실은 이게 좀 부적절했다라고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이 정부의 없어요. 사전에 사과라는 것은 지는 거다, 패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그러니까 내용은 싸울 별로 말하고 없습니다.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건 그냥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이고 국민 감정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국민들이 많아 보이면 아이고 뭐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오히려 논란이 안 클 텐데 괜히 그걸 막 뭐가 문제냐고 막 소리를 막 질러버리니까 그게 다시 또 그러니까 논란을 키워요 자꾸. 네. 아무튼 고민정도 발장 꼈잖아. 이렇게 지적할 만한 그런 거. 그래야만 뭐 다 모든 게 토론이나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네. 김건희 여사의 봉사활동 사진도 내내 논란됐습니다. 순방에서 대통령의 정상회담보다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야권에선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얘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빈곤 포르노 이 말은 뭡니까? 빈곤 포르노라고 하면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좀 소위 후진국에 가서 그 나라의 어떤 이 가난과 아픔 등을 소재로 활용하는 사진을 찍거나 이러면 보통 빈곤 포르노로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걸 또 유독 이 92년도 소말리아 내전 당시에 오드리 헵번이 했던 이 비슷한 자세와 사진 구도로 김건희 여사가
심지어 정상회의 개최국인 캄보디아에 요청을 뿌리치고까지 개인 일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 외교 결례이고 또 이런 화보 촬영하는 모습들이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국민의힘 측이 이 논의를 뭐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전 좀 인터넷 검색이라도 좀 하고 이제는 정치인들도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미 사전에서도 또 논문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그렇게 뭐 화를 내시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게 사전적 의미 이런 걸 막론하고 근데 저는 우리 대통령 배우자가 뭐 사실 우리보다는 조금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국가에 가서 뭐 아니면 꼭 열악한 처지에 있지 않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응원하고 또 지지하고 연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그렇게 빈곤 포르노라고까지 비판받을 일인가. 그렇다면 과거에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던 시절에 우리에게 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 과정에서 뭐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다 그러면 한국을 빈곤 포르노의 객체로 이용했던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뭐 흑백 논리로 다 이렇게 다는 뭐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주최국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뭐 하다못해 마스크 착용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안내를 받아가지고 진행했다는 거지. 뭐 저희 대통령실이 뭐 완전 무슨 무법자도 아니고 거기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가가지고 하고 그러겠습니까? 좋은 뜻에서 한 부분이 있을 텐데 너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악마화해가지고 안 좋게만 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참 부적절한 처신이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요. ODA 자선봉사 가신 게 아닙니다. 정상외교를 가신 거고요. 캄보디아는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본인 국가의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어떤 모델들을 소개하고 싶었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고요. 우리도 만약 이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때 부산 백스코에서 하지 산골짜기 연탄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캄보디아 측에서는 앙코르와트 사원을 가달라고 요청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거절하고 지금 개인 일정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캄보디아 정부가 제대로 협의했는지도 지금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상외교에 참석한 영부인이 개인 봉사활동 가신 게 아니다. 이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짧게만 저도 얘기하면 앙코르와트 가서 다른 국가에서 온 영부인들과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왔었으면 또 아니 이태원 참사가 언젠데 우리 영부인이 가가지고 저기서 그냥 뭐 또 관광 프로그램 소화하고 있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물론 뭐 방법론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무조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저는 캄보디아 정부 요청이면 그런 말 안 하죠 저희. 네. 자, 국민의힘에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정경태 의원님? 뭐 일단 제소하는 이 요건이 좀 갖춰져야 된다 보는데요. 과연 이 빈곤 포르노가 워딩이 문제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명할 자신이 있고요. 네. 만약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뭐 김건희 여사께서 만약 본인께서 불쾌하시다면 제가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겠습니다만 왜 자꾸 다른 분들이 제3자가 불쾌하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기 때문에 혹은 비판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시는 건지 네. 의구심이 듭니다. 네. 뭐 근데 국회 윤리특위는 네. 어차피 뭐 징계 잘 안 해요. 뭐 이렇게 의원들끼리 서로 아니 실제 국민의힘 의원님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빈곤 포르노라는 워딩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요? 실제 질의 과정에서. 근데 그걸 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하지는 않았겠죠. 이 어린아이 아동에 대한 광고 홍보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 얘기를 하다가 김건희 여사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모라면서 이렇게 질타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무슨 국모예요? 뭐 우리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특히 저희가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렇게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저희한테 그런 식의 워딩들을 과거에도 많이 썼었거든요. 뭐 근데 저희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뭐 왕정이냐 이런 얘기로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김영식 의원 대통령 배우자를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뭐 취지라면은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왕정이 아니고 지금 뭐 국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소한 용어 사용도 좀 조심해야 되고 저는 우리 당 저희 국민의힘 자체가
자꾸 어찌 보면 대통령에게 스스로 예속되는 어떤 모양이나 워딩을 쓰는 것은 늘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기자회견 당시에 조용한 외교하시겠다고 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제2부속실까지 없애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조용한 내조입니까?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빈곤 포르노 표현 이 부분 가지고도 매우 큰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그 김건희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본인은 조용히 역할을 하겠다, 드러나지 않겠다라고 한번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것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 모습인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이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여성 혐오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여성을 대상화하는 포르노에 대한 문제의식과 동일하게 빈곤을 대상화하는 네. 이런 사진에 대한 비판으로서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여성 혐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이럴 때만 여성 의원들을 내세워서 이런 입장문들을 발표하는 것이 참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용해인 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주장이 황당하다. 네. 빈곤 포르노 참 이 주제로 뜨거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막 그 발끈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아니 안 그러면 여성 혐오 이런 얘기가 이게 여성 혐오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거든요. 용해인 의원도 여성 혐오 아니다. 여성하고 상관 있는 말이 아예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내부로 오히려 들어가서 굳이 따진다면 용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야권이나 일부 언론에서도 제기하는 문제가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주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을 덜컥 찾아와서 그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도 한국도 저기 어려운 시절 겪으면서 뭐 올림픽도 치르고 뭐 국제회의 개최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발전해 갔잖아요.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막 우리 고아원 같은데 찾아가고 뭐 이러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뭐 플라자 호텔 같은 경우도 서울시청 주변에 좀 안 좋은 풍경 가리려고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마다 그 나라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일들이 있는데 캄보디아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덜컥 외국에 공식 일정을 제쳐두고 좀 아픈 데를 이렇게 탁 찔러버린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어도 외교에 있어서는 결례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전 더 나아가서 이게 또 논란이 끝날 논란을 계속 논란을 증폭시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요. 빈곤 포르노의 어떤 용어라든지 사전적 의미 그걸 떠나서 이제 포르노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빈곤 포르노가 아니라 포르노 그 노예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지금 제명을 해달라 장경태 의원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 인간이 어떻게 아니다. 합니까? 의원직 사퇴해라. 또 국모다. 여당 의원도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온 상황인데 실제로는 그런 단어로 쓰는 내용이 아니고 포르노가 아니에요. 빈곤 포르노 다른 얘기고 이준석 전 대표의 그 글이 좀 의미심장하죠. 네. 예컨대 한국 먹방을 코리안 푸드 포르노그래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그 예컨대 그 먹방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다 포르노 배우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다면 사실은 뭐 좀 빈곤 포르노라는 어떤 이게 빈곤 포르노 맞냐 안 맞냐 그렇게 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냐 이게 논점이 돼야 되는데 포르노라고 논점이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논란을 더 이상하게 만들었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모르신 것 같다고요. 알겠죠. 모르면서 그렇게. 자, 그랬습니까? 이런 문제로 사실은 지금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대단히 위중한 시기에 있었던 순방이었고 중요한 일이었는데 순방의 외교의 성과 이런 건 다 이렇게 가려지고요. 그렇죠. MBC 다지마하고요. 김건희 여사의 사진들. 그 두 가지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고민을 안겨주는 그런 순방이었습니다. 이 순방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 순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주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네. 그리고 국가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이태원 참사는 어떻게 수습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어떤 논의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방만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회담한 거 뭐 그 안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미일과 너무 결탁했다고 너무 가까이 갔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한 거니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가기 전부터 MBC 안 태우고 뭐 풀단 취재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소한의 이 평가받을 부분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성과의 의미를 짚을 수도 없게 지금 만들어진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이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로 지원 중단한다고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TBS는 어떻게 되는지 TBS 김승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제였죠. 서울시가 TBS 교통방송에 지원을 안 하겠다. 2024년 1월 1일부로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본회의가 통과됐는데요. 이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현장에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들었던 건 놀랐습니다. 네. 그 TBS 폐지 조례안 얘기가 나온 게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예. 회사 안에서 대응도 하고 또 뭐 개선을 요구하니까 개선 준비에도 참여를 해왔는데 네. 속에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네. 정치권에서 입맛에 안 맞다고 방송사를 없애겠어? 네. 근데 어제 일어났죠. 이게 말이 예산 지원 중단이지 사실상 없애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TBS가 서울시에서 받는 지원금이 전체 예산의 70% 정도인데 네. 그걸 끊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그걸 끊었을 때 저희가 다른 수익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래도 네. 버틸 수 있는데 수익화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끊는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사실상 정치권에서 입맛에 안 맞는다고 방송사를 없앴다.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 놀랐습니다. TBS 사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조금 걱정하는 시각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들 겁먹은 분들도 있고요. 예. 네, 분노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언론에 여러 가지 불행한 시대도 있었고 불행한 사건들도 있었는데 네. 생존권을 쥐고 흔든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TBS에는 생존권을 쥐고 흔드는 거다 보니까 네. 겁먹은 게 좀 있고요. 예. 또 이렇게까지 된 데 따른 분노가 좀 여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 대표한테 가기도 하고 시의회에 가기도 하고 네. 경영진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또 네. 특정 프로그램 진행자를 향해서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지원조례 폐지 내용이 이게 독립 경영의 길을 갈 수 있다. 민간 재단이니까 이제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조례 폐지를 통해서 TBS가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예. 말하는 건데 조례 폐지를 통해가 같은 말이 지원 폐지잖아요. 네. 지원을 폐지하면은 공정성이 회복되느냐 이게 사례로 이미 저희 겪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출연금을 줄이면서 출연금만 줄어든 게 아니라 저희가 민간 상업 광고는 못하지만 공익 광고 같은 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캠페인이라던가 아니면 공공단체에서 주는 광고요. 근데 그것도 같이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가 고갈이 됐고 프로그램이 상당수 폐지되고 진행자들도 이제 외부 유명인에서 내부 직원들로 교체가 되고 이런 조치들이 있어 왔는데 줄여도 어쨌든 운영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연금을 제외하면 저희가 사실상 지금 수익이 나는 게 유튜브거든요. 네. 컨텐츠를 올리면 유튜브 측에서 돈을 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도했는데 유튜브 특성상 조금 찾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조회수라든가 수익에서 결과가 나오는 게 시사 장르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은 또 폐지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시사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시의회에서 말한 공정성 회복이 이 방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들어오기 전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타 방송사랑 인터뷰한 걸 듣고 왔는데요. 네. 폐지 조례가 통과됐다고 TBS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배수진을 친 거다. 변화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TBS가 변화하기 위해서 이미 발전이라던가 이런 걸로 결과를 내놓고 시민한테 보고도 하고 시의회에도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논의보다 그냥 이렇게 폐지 조례를 통해서 돈을 끊는 건
진짜 변화를 어떤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은 내 말 잘 들어라고 생명권을 쥐고 생존권을 쥐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건지는 다른 분들도 많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 편향적이다고 이렇게 공격하면서 김어준 방송은 향정신성 방송이다 이런 얘기도 권성동 의원이 했던데 네. TBS 구성원으로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향정신성 방송이라고 해서 이게 느낌은 오는데 향정신성이 뭔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네. 이게 약학 습관성 또는 중독성이 있어서 인간의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재를 통하던데요. 마약 그런 거를 또 향정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방송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국민의 수준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최근에 시청자들이 많이 똑똑해지셨고 하나만 보고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고 좀 비판적으로 수용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그렇게 평가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정치권에서 자주 나오는 발언을 빌리자면 유감을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청취자들이 판단하는데 국민들이 판단하고 시민이 판단할 텐데 아무튼 예산을 끊는다. 그러면요. 당장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2024년 1월 1일부로 중단될 거라고 하는데 내년은 괜찮습니까? 구성원들? 지금 내년에 아직 확정은 아니고 편성해 놓은 게 출연금 232억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건물도 유지를 해야 되고 직원들 인건비만 해도 이거를 넘어요. 그래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아예 안 됩니까 이제? 이제 이게 인건비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상반기부터 차근차근 집행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인건비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출연금 이대로라면은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인건비가 나오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내년에요? 네, 당장 내후년 문제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괜찮습니까? 올해요? 네. 올해도 지금 프로그램을 거의 줄이고 뭐 재방송 그리고 음악 방송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출연하는 사람들 출연료도 다 삭감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올해는 괜찮습니까? 사실 올해도 깎여서 온 걸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연말까지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 예산도 더 깎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남은 두 달 동안 추가로 제작진들한테 제작비를 조금 더 아껴봐라. 내년으로 2월에서 쓰자.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요? 네. 이강택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네. 사표가 그러면 수리됩니까? 그거는 서울시 판단에 따를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조직이나 그 리더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건강상의 문제로 사표를 내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직원으로서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옳다 그르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향후 스케줄인데요. 지금 사장 대표가 나가서 공석이 되면 어쨌든 사표를 언제 수리하던 간에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공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회사에서는 대표 직무 대행 체제로 가든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든 간에 TBS를 좀 지키기 위해서 더 나은 TBS가 되기 위해서 실행해 갈 수 있는 것들은 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서울시의 결정들이 TBS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전 언론이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 언론이 보고 있어요. 외신에서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사에 불행한 선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비단 TBS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TBS는 서울 공영방송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 조례로 지금 예산이 못 받게 되고 폐지 수순을 받는 건데 이게 확정이 되면 그리고 사안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제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면은 교육방송공사법을 폐지하면 EBS를 해산시킬 수 있고요. 네. 또 방송법 자체를 폐지하면 KBS를 해체시킬 수 있는 선례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EBS나 KBS는 TBS보다 더.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TBS도 실제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네. 김어준의 방송이 불만이다.
편향적이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할 거면 그 프로그램을 비판해야지. 그렇다고 이 방송사 직원들의 급여를 끊겠다 이런 발상이 지금 대명천지에 지금 발현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TBS는 어떻게 하기로 지금 구성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까? 먼저 뭐 서울시의회 민주당 쪽에서도 뭔가 제의를 요구하고 뭐 행정소송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 이렇게 고민정 의원도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받아들일까요? 이거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오세훈 시장 마음이 여태까지 나는 서울시의회랑 의견이 조금 다르다. 온도차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간격이 크면은 이게 그 제의를 요구할 거고 간격이 좁으면은 제의를 요구하지 않겠죠.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제의를 요구할 때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나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할 수 있는 건데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나와 내가 운영하려던 방식과 현저하게 다르다라고 느끼면 제의를 거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오세훈 시장이 뉴스공장 계속 비판하고 싫어했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접는 게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요. 그렇게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TBS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계속 있었거든요. 공정방송위원회와 네. 그 지속 공영방송발전위원회 이런 건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송을 더 해나갈지 그리고 많은 비판이 있었던 공정성이라든가 프로그램의 개선을 어떻게 해나갈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계획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랑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시민을 설득해서 네.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TBS뿐만 아니라 많은 공영방송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방송사 가치랑 노동자 존중이 정치적 논리로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국 비행기 타지 마 이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네. 예상은 했었잖아요. 그런데 설마 했군요. 계속 말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네. 점점 지금 분위기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설마. 네, 설마. 근데 설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네. 하겠어 했던 거죠. 설마 시대가 어느 때인데 TBS 기자가 계속 그 얘기를 하던데 지금 그런 때입니다. 지금 대통령한테 좀 비판적이다 이렇게 하면 너 타지 마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아니 그다음에 YTN 민영화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악의적인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MBC 기자와 설전을 벌인 뒤에. 그리고 TBS는 이렇게 광고가 TBS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광고가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 예산 지원도 끊겠다고 합니다. TBS의 광고라는 것도 이제 공익 광고 수준의 광고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의 일책이었고요.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TBS라고 하는 조직 내에 한 400명이 넘는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독립해서 재단을 운영한 지 2년 조금 지난 상황이에요. 2년이면 이제 발걸음 떼기 시작할 만한 수준인 거거든요. 말도 다 뺐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 그 많은 분들 중에 정권 입장에서 봤었을 때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될까요? 저는 그 안에 다양성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KBS도 MBC도 그 안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 저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TBS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했던 분이 현재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던 건 맞는데 그 1% 때문에 전체 방송국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프로그램이 김어준 뉴스공장 싫다 밉다 그럼 그 말을 하셔야지요. 아니 그리고 김어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김어준 뉴스공장 싫다 비판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계속해서 제재한 부분도 있었고 소송도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부분이 유지가 됐다는 건 결정적인 문제가 법적으로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비판을 할지언정. 근데 이렇게
나머지 전체를 없애버린다는 게 진짜 가능한 일이었네요. 그렇죠. 뭐 이제 겉으로는 이제 자발적으로 독립재단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대략 한 70% 이상을 서울시 조례로, 서울시 예산으로 출연금으로 이제 의존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생존권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프로그램 제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직원들의 어떤 급여라든지 그런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또 그 이전에 사적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공영 광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어떤 돈을 끊는 이유는 솔직히 말을 하는 게 좋죠. 뉴스공장 때문이거든요. 김어준 뉴스공장 때문인데 또 그 프로의 어떤 인기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두렵고 또 그래서 지금 하는 거라고 지금 저는 이제 인식이 되는데 차라리 김어준 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 편향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알잖아요. 김어준 뉴스공장 때문이라는 게. 근데 김어준 뉴스공장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거기가 또 청취율 1위입니다. 네. 독보적 1위입니다. 청취율 1위라는 건 어쨌든 단일한 사람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꽤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은 그 방송에 대해서 향정신성 방송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거 듣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럼 듣는 사람들이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그 싫은 사람을 못 봐넘기는 건가요? 그 사람은 놔두면 안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이? 설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 때를 그렇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좀 비판하고 민주당한테 옹호적인 방송이 좀 된다. 그래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종편 방송국 예컨대 TV조선이나 채널A나 또 국민의힘에 또 많이 좀 기울어진 방송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하나도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TBS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만이 극도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 근데 전략적으로 그냥 TBS에서 라디오를 하는 게 훨씬 국민의힘한테는 도움이 될 건데. 그게 말씀하시기 제가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결국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의사들이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진우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차라리 그쪽에 응집돼 있어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대로 좋아하고 또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대로 하는데 이거를 없애버리면 오히려 더 그분들 입장에서 반발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비판적인 목소리가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예, 왜냐하면 유튜브처럼 특별하게 제재할 수도 없는 공간으로 또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거기서 법 위반 행위라면 안 전략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전에 전두환 신군부 때 3S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은 이제 국민의 어떤 그런 것들 돌리기 위해서 스포츠 같은 것들을 했었거든요. 굳이 하면 그런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국민의힘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은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그 김어준의 영향력이 그만큼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그 방송을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저도 차라리 가둬져 있으니까.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정권 비판적이다. 아니면 우리한테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다. 이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MBC에 대해서 뭐가 악의적이냐 물었더니 MBC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10가지 악의적인 이유를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MBC의 무책임한 태도, 답변 요구를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옛날에 광우병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감정적 부분인데 이걸 자꾸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니까 이상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러면 날리면 바이든 때문에 지금 이래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자꾸 논리적으로 MBC가 나쁜 방송이다 만들다 보니까 이상한 논리들을 이렇게 근거를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광우병 얘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바이든 날리면 이게 어떻게 악의적입니까? 그건 들리는 대로 그냥 어떤 방송국은 그래 할 수도 있고 또 굳이 하면 TV조선하고 SBS 모두 그렇게 바이든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자막 쳐가지고. 그 광우병 시절을 끄는 게 저는 너무 좀 당황스러운 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사에서 과거에 오보 낸 거 이런 것들 따져가면서 하나씩 다 묶어내면 10개씩 아니라 20개, 100개씩. 일제시대까지 가야죠, 그러면. 저 조선일보 지금 이 자리에서도 100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죠. 예, 이게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거고 저는 이런 기회에 언론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대한민국의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 다들 알잖아요. 어떤 쪽은 뭐 예를 들어 보수에 가깝고 이쪽은 진보에 가깝고 그냥 이것들이 그냥 공개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왜냐하면 100% 중립적이라는 것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네. 사실만 보도하는 것도 그리고 아니고. 그런 어떤 성향을 갖는 건 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틀거나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를 비판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정 언론과 싸우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는데 악의적이다 이렇게 편향 지어버리는데 이 부분은 완벽하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야 광고하지 마. 삼성 같은데 광고하지 마. 이거 노골적인 광고 탄압이고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 또 비대위에서 최고위 비대위에서 나온 얘기인데 좀 범죄에 가깝지 않나. 미국 같으면 이거 언론 탄압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언론 탄압일 때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어지지만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국민들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고 그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발언은 그걸 좀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 국민들은 국민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날리면 바이든을 예를 들어 보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열에 한 7, 8명은 좀 바이든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굳이 가면 그 열에 7, 8명이 지금 예를 들어서 MBC 그 보도를 봤다면 그 어떻게 지금 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까? 언론계에서는 또요. MBC를 부러워합니다. MBC만 막 키워주고 있다. 왜 MBC만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탄압받는 매체로 만들어줘가지고 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배경에 뭐가 또 있냐면 과거처럼 언론사 내지는 미디어 매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때는 그런 식으로 한 곳에 대해서 뭐 탄압이라면 탄압 내지는 이렇게 좀 하는 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목소리를 잠재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MBC 한 군데를 그렇게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다른 데가 잠잠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부러워하고 MBC도 MBC 나름대로 반대쪽의 여론들이 쫙 MBC 집중될 거 아닙니까? 제가 국민들을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거 그냥 두고 봤을 때랑 야 이제 MBC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좀 가져줘야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MBC 지키자 마봉춘을 지키자 벌써 얘기 나옵니다. 네. 그럼 진짜 주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왜 MBC 왜 도와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언론사에서 봤을 때 우리도 좀 얘기해줘. 왜 MBC만 그렇게 띄워줘 이렇게 되는 우리도 바이든으로 보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도 보면 뭐 제가 계속 했던 말이지만 한 소수를 보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대통령 이제 취임한 지 6개월 지났는데 지금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근데 계속 2배 이상 높은데 네. 2배 넘는 부정 여론은 무시하고 이 사람들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지지층 그 지지층한테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거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MBC한테 계속 저렇게 하는 게 그 배수 뭐 60% 70%에 해당하는 그 국민들이 과연 그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맞습니다. 그 소수의 20, 30%는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60, 70%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며. 아니 이걸 어떻게 지지자들이라도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보세요. 지금 위기의 시대에 국제 정세가 이렇게 위기인데 경제가 위기인데 물가가 위기인데 환율이 위기인데 민생은 안 잡고 경제는 안 잡고 MBC를 잡겠다고요? 이걸 누가 이렇게 박수치겠습니까? 어제 당장 북한만 해도 ICBM 발사해서 난리가 났었죠. 네, 걱정스럽네요. 그런 부분은 진짜. 연말에 예산부터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꾸려질까요? 내년 예산부터가? 아니 근데 화합하겠다, 대화하겠다, 풀어나가겠다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키를 자꾸 야당이 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키는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정부 거예요. 여당이 국정 운영을 움직이는 겁니다. 책임도 정부 여당이 지는 근데 지금 검찰 이제 사정을 하는 뭐 야당 제1야당 대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바라는 것도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대립의 시대로 가는 겁니까? 이태원 참사 어떻게 봐야 될지, 참사의 원인이 뭔지, 책임을 어떻게 규명할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요. 국정조사 한 해 만에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안은요, 뭐 환율은요, 물가는요,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지금 MBC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 진짜 걱정이 이제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올해까지 국가가 운영됐던 부분들은 지난 정권에서 짰던 계획하에서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윤석열 정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부터인 건데 네. 예산도 그렇고 뭐 정책도 그렇고, 근데 그게 출발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예.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난 계획들, 지난 정권에 세웠던 계획들, 실행되어 왔던 것들도 멈춰지고 새로운 계획은 출발을 못 하게 되면 바로 그 피해는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거죠. 예산안이 잘 안 짜집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그래서 소통이 아니라 우리 말을 듣는 걸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악의적이라고. 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생각을 반대하면, 비판하면 그러면 악의적인 겁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국정 운영은 집권 여당이 하는 거예요. 책임도요.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러려면 당근도 줘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당근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야당이 이걸 해줄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럼 악의적인 거죠. 그것도 악의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당근이 왜 없습니까? 대화해서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는 게, 이게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해 나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안을 내는 게 이게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정치라는 게 말 그대로 소통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밀당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정치가 좀 실종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반대하고 비판하면 악의적이다. 네. 이거는 이런 시대는 넘어선 줄 알았습니다. 설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TBS 그래요. 뉴스 공장이 싫어서 TBS 망해라 이렇게. 그 구성원들, 그 조직은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도 현명한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 일면 한번 예상해 볼까요? 다음 주 일면은요? 24일 날 이제 국정조사 본회의가 있고요. 결국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부분도 특수본 수사도 있지만 결국 국정조사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이상민 장관을 좀 꼽고 싶습니다. 이상민 장관이요? 예, 이상민 장관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양지열 변호사는요? 뭐 이상민 장관 있고 이제 정치권 얘기인지 검찰 얘기인지 저희는 지금 막 섞여 있긴 한데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마무리해 볼까요?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